셰익스피어 하면 정말 많은 비극이 떠오르죠? 그중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은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강렬한 사랑 이야기로 기억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 베로나를 배경으로 운명과 증오라는 거대한 힘이 어떻게 두 젊은 연인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시작부터 결말을 그냥 다 알려주고 시작해요.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비운의 연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점성술, 그러니까 별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상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결말을 미리 알려주니까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게 과연 정해진 운명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벌어진 일일까? 이 운명과 갈등이라는 두 가지 축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에서는 이 비극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두 가문을 지배하고 있던 그 이유조차 희미해진 뿌리 깊은 증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몬테규랑 캐플렛, 이 두 가문 말이에요. 이들의 해묵은 원한이 베로나 도시 전체를 아주 병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연극은 시작하자마자 두 가문의 하인들이 시비가 붙어서 거리 한복판에서 칼싸움을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결국 베로나의 영주가 나타나서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을 정도로 이 갈등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우리 주인공 로미오부터 만나볼까요? 로미오는 로잘라인이라는 여자를 짝사랑하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울해하고 있는 아주 낭만적인 청년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 그 자체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이랬던 그가 곧 자기 인생을 뒤흔들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주인공 줄리엣이 있어요. 아직 14살도 채 안 된 아주 어린 소녀죠. 당시 사회 분위기상 순종적인 딸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정해준 유력한 신랑감 페리스와의 결혼이 이미 거의 결정된 상태였죠. 로미오를 만나기 전에 줄리엣의 세계는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가문의 증오라는 그 단단한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린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들이 피워낸 비밀스러운 사랑의 불꽃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로미오가 친구들하고 원수 집안인 캐플렛 가문 파티에 몰래 숨어들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줄리엣을 처음 본 거죠. 그 순간 와, 이건 뭐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로잘라인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슬퍼했던 건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줄리엣의 이 대사 정말 유명하죠? 두 사람이 서로 정체를 알게 된 그 충격적인 순간을 딱 보여주거든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게 된 사람이 하필이면 우리 집안의 철천 원수라니 정말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죠. 이 깨달음의 순간 이들의 사랑은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아세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만나는 것부터 결혼까지. 와, 이게 전부 24시간도 안 걸려요. 이런 폭풍 같은 속도감은 단순히 뜨거운 사랑의 열정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들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렇게 맹렬한 증오 속에서 단 하루 만에 불타오른 사랑. 이게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반발심과 10대의 미성숙한 열정이 만들어낸 뭐랄까 치기 어린 감정일 뿐일까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그 낭만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야기가 치닫게 되거든요. 단 하루, 오후에 벌어진 한 사건 때문에요. 이 거리에서의 결투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져요. 티볼트가 로미오를 도발하는데 로미오는 이제 줄리엣이랑 결혼했으니까 티볼트랑 사돈이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피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본 친구 머큐쇼가 야, 비겁하게 왜 그래? 하면서 대신 나섰다가 그만 티볼트 칼에 죽고 맙니다. 친구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본 로미오, 이성을 잃고 결국 티볼트를 죽여버리죠. 머큐쇼가 죽어가면서 이 말을 뱉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극 전체를 꿰뚫는 예언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머큐쇼는 몬테기도 아니고 캐플렛도 아니었단 말이죠. 영주의 친척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이 싸움이 단순히 두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독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양쪽 가문 모두에게 닥칠 비극을 암시하는 겁니다.
결국 로미오는 사형 대신에 추방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이게 이제 막 결혼한 두 사람한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정말 가혹한 벌이었죠. 자, 로미오는 쫓겨났지, 줄리엣은 집에서 압박을 받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들의 조력자인 로렌스 신부가 아주 위험한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요. 줄리엣 아버지가 딸이 슬퍼하는 걸 보고 사촌 티볼트 때문에 저런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페리스와의 결혼을 막무가내로 사흘 뒤로 땡겨버려요. 이건 뭐 줄리엣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거였죠. 완전히 절망에 빠진 줄리엣을 돕겠다고 로렌스 신부가 진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뭐냐면 42시간 동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을 줄리엣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면 그 사이에 로미오한테 편지를 보내서 깨어나는 줄리엣을 데려가게 한다. 이런 계획이었죠. 근데 딱 들어봐도 어때요? 타이밍이랑 소통이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그냥 끝장나는 정말 아슬아슬한 계획이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멈춰서 생각해 보게 돼요. 과연 비극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예를 들어 줄리엣이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다 말했다면? 아니면 신부님이 영주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다면? 이 위험천만한 계획 말고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운명, 엇갈린 소식, 그리고 성급함, 이 모든 게 뒤엉켜서 맨 처음에 예고됐던 그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신부님의 그 계획이요. 정말 사소한데 너무나 치명적인 불운들이 겹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전염병 때문에 도시가 봉쇄돼서 계획을 설명한 편지가 로미오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근데 하필 줄리엣이 죽었다는 그 오해 삭힌 소식만 먼저 도착해버린 거죠. 이 엇갈린 소식 하나가 로미오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끌게 됩니다. 비극의 정점이죠. 로미오는 줄리엣이 곧 깨어날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그녀가 깨어나기 정말 단 몇 초 전에 독을 마셔버려요. 그리고 잠에서 깬 줄리엣은 눈앞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로미오를 발견하죠.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단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정말 가슴 아픈 엇갈림, 이게 바로 이 비극의 핵심이에요. 결국 맨 처음 예언처럼 자식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두 가문의 그 지긋지긋한 원한이 끝이 나요. 그제야 서로 손을 잡고 화해하고 자식들의 기리는 황금동상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자,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생각해 봤으면 해요. 이 모든 게 정말 별들의 장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급한 판단, 소통의 부재,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찬 사회, 이런 인간적인 실수들이 만들어낸 참사였을까요? 운명이냐, 선택이냐?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시대를 넘어서 이 작품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